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공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17개 지역구에서 친명계 의원들을 대부분 단수 공천했고 비명계 의원 지역구는 친명계 인사와 경선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후보 측의 경선 과정을 공개했는데 또다시 현역 의원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지역구 17곳에 현역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정청래, 서영교 의원 등 당 지도부가 다수 포함됐고 김한규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심사 대상 21곳 중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4곳은 모두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단수로 출마 신청을 했던가 아니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났던가. 다만 비명계 의원을 뺀 채 여론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됐던 업체를 경선 조사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공천 갈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19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만으로 진행된 경선 집계 전 과정을 후보 측에 공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의 DNA 기반이 공정이라면 민주당 공천 DNA는 오직 명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정우택 의원이 윤갑근 전 고검장을, 이종배 의원이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꺾는 등 현역 의원 5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서울 양천갑에선 현역 의원과 영입인재 간 결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 강세가 또다시 확인된 건 감점 규정을 극복한 거라고 공관위는 설명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됐습니다. G7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열어 러시아를 규탄했고 일부 정상들은 직접 우크라이나를 찾아 연대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적군이 10km 이상 후퇴했다며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요 국가 인사들과 포옹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맞은 어제 이탈리아, 캐나다, 벨기에, 유럽연합 정상이 키이우를 찾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미카엘 대성당 앞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G7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As part of our agreement, we're committing over $3 billion of critical military and financial support to Ukraine in 2024. 회의 후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전쟁이 계속되는 한 G7의 지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돕는 이들에게 추가 제재를 하겠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 탄도미사일 거래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성명서를 내고 푸틴의 러시아가 한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러시아의 범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스페인, 독일 등 유럽 곳곳에선 우크라이나 지지 연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10km 이상 후퇴했다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뉴스비 시간입니다. 불법 사채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기보단 파괴해버리는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 옆에는 성자,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이 있었습니다. 16년간 무료 상담으로 사채 피해자 약 2천여 명을 살린 그의 마지막 상담을 최강일 PD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19일 밤 서울 영등포의 한 허름한 사무실. 한 30대 남성이 중년의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금이 없으니까 이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요. 네. 추가 지급된 금액이죠. 네. 돌려받아야 또. 네. 사채에 덫에 걸려 지옥 같은 삶을 이어오던 남성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인사소송 해가지고 네. 반환 청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죠? 네. 남성은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 지난 2022년 9월 식당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나오고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A씨는 사채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자를 감당을 못하니까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거죠. 부당 이자를 지불한 금액이 한 5억이 좀 넘더라고요. 200만 원을 뺀 800만 원을 빌려주고 보름 뒤 다시 1,000만 원으로 갚아야 하는 전형적인 불법 사채였습니다.
기한의 빚을 갚지 못한 남성에게 사채업자는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줬습니다. 100만 원이 모자르면 그 1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또 다른 200만 원짜리 일수를 또 쓰게 되는 거죠. 사채를.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은 사채업자의 방문이 이어지고 가족이 받는 협박 전화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돈 빌려준 사채업자인데요. 나한테 왜 전화하신 거예요? 네가 나왔잖아, 이. 사채업자들은 여자친구의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고 빚은 이제 5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사채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기관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니에요. 결국은 선생님 경찰 신고뿐이 없고요. 뭐 수사관님들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으신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요. 조사가 바로바로 되질 않았죠. 마지막으로 남성이 찾은 곳은 비영리재단 민생연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송태경 사무처장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제 관건은 이 이자율을 계산을 하는 거였거든요. 뭐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면은 법정 이자를 안 넘게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좀 막막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상담을 좀 받으면서 다행히 길을 좀 얻은 것 같아서 네. 송 처장은 16년간 민생연대에서 홀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사채의 늪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 일을 한 것은 정치 영역이 민생을 제대로 챙겨줬으면 좋은데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 송 처장은 원래 국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진보 정치인들과 상가 임대차법 등 다양한 민생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송 처장은 불법 사채의 피해를 두 눈으로 보고 정치를 떠나 사채 피해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1000명은 넘겠죠. 대부분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가난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데 그냥 하지 뭐. 16년을 월 50에서 100만 원 수준의 활동비로 버텨왔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피해자들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심지어 부담금 몇천만 원 돌려받아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처지를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물로 그냥 여기 일체 비용은 이제 후원금으로 충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한 거예요. 자신이 도울 수 있었던 이들보다 떠나보낸 이들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상담하면서 참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적어서 저분은 상담 전화가 왔어요.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가 울었어요. 잠시 후에 통화하자. 전화가 끊겼죠. 그분이 전화가 없었고요. 며칠 지나서 이제 남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실종됐다고. 북한 강변에서 시선을 발견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전화 한 통만 해줬으면 어린아이 엄마 그렇게 삶을 마감할 일이 없었을 건데 내가 전화 한 통만 했었으면 그게 내내 걸리죠. 많이 울기도 했어요. 송 처장이 그간 도운 사채 피해자들은 약 2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송 처장에 대해 경향신문의 칼럼에서 송 처장을 진정한 진보라고 언급했습니다. 너무 나로서는 그 당시 거의 충격적이었어요. 그 양반을 봤을 때가. 자기 거는 완전히 하나도 안 챙겨보이고 아주 비난한 그런 게 역력히 그 방 자체의 모습에서도 보이고 뭐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이렇게 그 피해자들이 상담하러 와서 상담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그거를 헌신적으로 하는 문제 이런 태도가 나로서는 극히 놀랐습니다. 난 지금까지도 그 양반 말고는 별로 그런 형의 인물을 본 적이 없는데요. 몇몇 피해자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계산된 파일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 정리된 자료가 다 취합이 됐잖아요. 이제 그걸 딱 받아들였을 때 그
그제서야 비로소 길이 보인 것 같았어요. 그 송태경 씨가 시키는 대로 하고부터 그 사람들이 꽁무니를 다 내렸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민생연대는 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후원금이 끊겼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린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40대의 사체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뛰어든 송태경 처장은 어느덧 6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생활고를 겪으며 본인에겐 적지 않은 빚도 남았습니다. 뭔가 사무장님 덕분에 혹시 우리 가족은 선물 같은 거 우리 가족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무장님은 계속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건강도 안 좋아지시는 것 같고 심지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한 생계도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그런 동영상의 이유로 민생연대가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다음 달 해산총회를 앞두고 송 처장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 삶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없는 노년이 됐다는 거. 이게 조금 섭섭하죠. 이게 조금 섭섭하고 우리 사회 좀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JTBC 최강일입니다.